왜 수술을 안 해주냐는 보호자 아버지. 내가 딸에게 간을 못 주냐며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른다. 가족간이라도 이식수술은 아무나 줄 수 없다 간호사들은 설명하고 익주는 보호자를 데리고 가서 이식수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준다. 지방간과 나이 때문에 그러니 내 사사를 기다려보자 설명한다. 간호사는 익준이와 본인 딸 이야기를 하면서 담소를 나눈다. 익주는 간호사 딸 이야기를 하며 고민 상담을 해준다. 익주는 석형의 어머니가 입원 중인 병실에 들어간다. 석형은 간호사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엄마 나 왔어 하며 재롱을 떨며 병실로 들어오고 석형의 어머니는 친구들의 세심한 배려로 잘 지낸다고 한다. 석형의 어머니는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병원 밥 지겨울 테니 곰탕 시켜드리겠다는 청원. 마침 로사가 곰탕 등 먹을 것을 해서 병실 방문을 한다. 친구들은 고깃집에 모이고 석형이 쏜다 하니 친구들은 고기며 잔뜩 시킨다. 아직 익지 않은 돼지고기인데 송아는 얼른 먹고 싶어 한다. 그런 송아의 고기를 살뜰히 챙겨주는 익준이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자며 석형이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석형이 전한다. 익준은 이혼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라는 생각을 했다 한다. 송아는 아직 미련 있는 거 아니냐 익준에게 묻는다. 석형은 아버지 재산을 받지 않겠다 하고 익준은 재산을 받으라고 한다. 석형은 받아서 익준이 너 다 줄게라고 한다. 이사장은 우울증 초기라고 한다. 로사와 영애는 지난번 남편 농가 불륜녀 응징한 것이 속 시원했다 말한다. 이사장은 아이들과 식사하기로 했는데 손주가 취해서 못 만나게 되었지만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것도 조심스러워 자식에게 전화도 못한다고 한다. 주차장에서 고민하다 아들에게 전화하는 이사장. 아들과 통화 후 기분이 좀 나아졌다. 로사에게 전화가 온다. 이사장은 본인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이 전화가 왔다고 말한다. 로사는 이사장이 저녁을 먹었는지 살뜰히 챙긴다. 겨울은 이것저것 실습생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익준 교수 수술 스타일에 대해 말하는데 익준은 수술실에 미리 와 있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와 있다는 익준. NS에서는 웬만하면 다 좋아질 거라는 말을 안 한다고 실습생에게 설명하는 지용. 윤복은 유난히 추운 수술실에 있지만 괜찮다 하고 홍도는 오랫동안 수술방에서 서 있다가 쓰러진다. 산부인과 수술실은 재앙절개 수술 중이다. 수술실에는 간호대 학생들이 실습하러 왔다. 석형은 학생들에게 가까이 와서 보라며 오염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한다. 환자 보호자 아버지는 연락도 안 되고 익주는 눈빛만 봐도 안다면서 가족들이라도 간 이식은 힘든 일이라며 오윤민 환자 아버지는 그럴 것 같았다면서 어차피 지방간이어서 이식도 불가했지만 그럴 것 같았다 한다. 비 오는 날 익준과 송아는 수제비를 먹으러 가고 비 오니까 드라이브 가자는 익준. 송아는 드라이브 좋다고 한다. 송아는 식사 중 코를 박고 다시 병원으로 간다. 익준은 송아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다. 13세 여자 환자이다. 손에 동정맥 기형이 있고 실내 출혈이 생겼다는 걸 진단 내리고 긴급 수술에 들어가는 송아이다. 정원과 익준은 1층 로비에서 만나고 익준은 겨울이다! 라며 정원이 반응을 살펴본다. 겨울이라는 소리에 그쪽으로 쳐다보며 겨울을 찾는 정원. 심상치 않다. 정원이 퇴근하러 나왔는데 소개팅남의 차를 타고 내리는 겨울. 이따 집에서 보자는 소개팅남. 정원은 괜히 신경 쓰이고 겨울은 머쓱하다. 겨울은 차트 정리를 하러 다시 병원으로 왔다고 한다. 익준이는 겨울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고 겨울에게 질문을 한다. 사생활 질문이라면서 남친 뭐하는 사람인데 차가 매일 바뀌냐며 차 딜러인지 물으니 겨울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라고 한다. 준하는 익순이야 달달하게 전화를 하고 의국에 들어오는데 윤복이야 만난다. 늦었다면 택시 타고 가라고
윤복에게 카드를 내밀며 챙기는데 윤복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다면서 거절한다. 머쓱해하는 준환이다. 송아는 손해수술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하고 방으로 오는데 치홍이 비 온다며 우산을 방에 두고 갔다. 송아는 퇴근하러 나오고 익준에게서 전화가 온다. 익준이 여태 송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송아가 타고 갈 차가 없다면서. 윤복이에게 온 문자가 신경 쓰인다며 핸드폰을 보자며 간섭하는 남자친구. 익순에게 동료가 보낸 문자가 오자 익순은 준환이를 신경 쓰며 문자에 대해 설명하며 핸드폰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준환은 핸드폰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며 쿨하다. 익순은 공부를 더 하기 위해 5년간 외국에 나갈 수도 있다 하고 그런 익순을 보고 준환은 넌 결혼 생각은 아예 없구나 라고 한다. 익순은 준환에게 처음 사귈 때부터 결혼 생각 없었다고 했잖아요 라고 한다. 준환은 익순이에게 공부하러 가면 우린 어떻게 되냐면서 헤어지는 거냐고 묻는다. 환자 보호자에게 의학용어 쓰면서 어렵게 설명하는 겨울. 그에 반면 정원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준다. 친구들은 정원에서 모이고 CS 천명태 교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천명태 교수의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은 준환이었다. 때마침 오는 준환. 준환이 뒤에서 익준에게 반갑게 손을 드는 도재학. 친구들은 도재학 선생과도 친하냐 익준에게 묻는다. 익준은 각 과의 전공의들과 모두 친하다고 한다. 친구들은 천명태가 진용신용금고 이사장이자 병원 이사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문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병원 이사장이 걱정한다는 말에 준환은 천명태를 완전 별로고 질 나쁘다고 빌런이라 평가한다. 빌런이 뭐냐며 일 잘하냐는 뜻이냐 송아가 묻자 익준은 송아가 말한 게 맞다고 해준다. 손해수술 환자는 나이가 어려서인지 회복력이 빨라서 잘 회복하고 있다. 송아는 회복력이 좋다며 잘 낫고 있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보호자들은 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개업 예정이었던 요가센터를 오픈하게 되었다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보호자를 잘 다독여주는 송아이다. 보호자들은 송아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센터에 꼭 들려주라며 우리 집의 행운의 상징이 송아라고 하며 송아에게는 평생 요가센터 이용이 공짜라고 말한다. 송아는 진짜 시간 되면 한번 놀러 가겠다고 한다. 응급실에 동맥류 환자가 오고 수술 예정이다. 성민은 인턴에게 환자 면도하라고 하고 콜을 받고 간다. 익주는 병원 사람들의 시시콜콜 고민 상담을 해준다. 천명태 교수는 타 병원에서 스탠드 시술학원 환자를 진료하는데 보호자가 이것저것 걱정돼서 물으니 인터넷에서 본 그런 글을 보고 걱정하는 거냐며 한다. 집이 어디냐 묻더니 집 가까운 곳 병원에서 진료하라면서 냉랭하고 불친절하게 진료한다. 그에 반면 준하는 꼼꼼하게 환자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해준다. 준하는 외래 환자가 5명이나 남았지만 천명태의 외래 진료는 오후 4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끝났다. 환자 머리를 밀고 있는 인턴, 선배 의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송아에게 환자 머리 밀게 된 것을 보고하고 환자에게는 추후 수술할 수도 있어 머리를 밀었다 설명했다 한다. 시끄럽다 하고 가는 송아. 간 이식 필요한 환자 보호자 아버지가 오고 의료진은 모두 놀랜다. 산후 출혈 환자가 온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4, 출혈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걱정하는 학생들이 살 수 있냐 하니 당연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간호사. PT 등록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을 쏙 빼고 온 보호자 아버지.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아버지이다. 사업하느라 신경도 못 쓰고 외국에 있느라 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도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아버지 노릇하게 해달라 하는 보호자에게 익주는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못하는 게 맞지만 아버지의 노력을 보고 용기를 내고 수술을 해보겠다고 한다. 감사하다는 보호자에게 건강하게 돌아와 더 감사하다고 하는 익준.
송아는 면도를 잘못한 한자 보호자에게 면도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를 한다.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을 지겠다는 송아에게 보호자 한자는 실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한다. 익주는 반성한다.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준환에게 말한다. 치용이 오자 집안 이야기라며 준환에게 그만 꺼져주라는 익준. 중환자실의 기웃거리는 보호자. 겨울은 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보라고 한다. 보호자는 수술 잘 되었냐며 교수님 설명은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한다. 겨울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보호자에게 쉽게 설명해준다. 감사하다며 겨울을 꼭 껴안는 보호자. 그런 모습에 정화는 미소 짓는다. 익순이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주는 지용. 둘이 점을 보러 갔는데 익순이가 남자 잡아먹는 상이라고 듣고 익순은 기 씻어야 한다면서 동네 점집에 전부 예약했는데 남자가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결혼을 보류하자고 했다 한다. 남자 엄마는 익순이에게 전화와서 같이 속초에 놀러가자 했고 알고 보니 남자는 변심을 하고 핑계를 댄 것이다. 이로 인해 익순이 반년 동안 불면증과 밥도 잘 안 먹고 5kg이나 몸무게가 빠졌다고 한다. 익주는 이를 전혀 몰랐고 치용에게는 본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치용은 익준에게 밴드 공연에 다음에 초대해달라 하고 송아 좋아하지 라는 말에 치용은 내라 하고 존경하지 라는 말에는 내라 안 한다. 송아를 좋아한다고 익준에게 말하는 치용. 익준은 씁쓸하다. 산모가 살았는지 궁금한 학생들의 질문에 석형은 자신감 있게 당연히 살았다고 한다. 퇴근하는 석형, 모자를 눌러 쓰고 가다 석형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주는 간호학생. 아저씨 지갑이요 라며 석형을 못 알아보고 쿨하게 가는 학생. 석형은 당황해하는데 석형을 진짜 못 알아봤다는 학생. 간호사는 학생에게 양석형 교수님은 쿨하다며 신경 쓰지 말라 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 아저씨 아줌마지라며 그러니 환자들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 돌봐주라며 도를 넘으면 선배들에게 말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간호사이다. 밴드 공연에 초대된 로사와 이사장. 석형은 나 낯가리는데 라고 하고 로사는 아저씨 신나는 걸로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노래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신난 로사와 졸린 이사장. 보호자는 겨울에게 커피를 건네고 아버지는 딸을 살뜰히 챙기고 통닭이 먹고 싶다는 딸을 위해 통닭을 사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 딸이다. 천명태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여자친구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그러나 여자친구 뒤에 같이 따라오는 여자친구의 딸을 보고 난감해한다. 그 딸은 불친절하고 성의 없게 진료해줬던 집 근처 병원이나 가라고 하며 말했던 그 환자 보호자였던 것이다. 겉으로는 졸려하는 것 같은 이사장이지만 은근히 박자를 맞추고 신나하는 이사장. 로사는 공연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가만히 있는 이사장에게도 박수치라고 한다. 익주는 약속이 있어 보이고 송아도 어디론가 간다. 치용은 누군가를 기다린다. 송아는 보호자 요가 센터에 개업 축하 선물을 주고 어디론가 간다. 근처 약속이 있어 잠깐 들렀다고 한다. 치용은 누군가를 만났고 송아도 누군가를 만났다. 아마도 송아와 치용이 만난 것 같다. 익순의 부대에 남자 한 명이 찾아왔다. 30대 후반에 잘생겼다는 소리에 준환이 온 줄 알고 신난 익순. 오빠 익준이라 실망하는 익순이다. 쏘가리 매운탕, 곱창, 대창, 순대 부속물을 챙겨온 익준. 무슨 일이냐? 오빠 재혼했어? 엄마 아프냐? 아빠 아파? 오빠가 아픈 거야 묻는 익순.
우주야 돈가스 먹으러 가기 전 들렀다는 익준. 하지만 돈가스 집은 압구정이다. 익준에게 아픈 곳은 없는지 묻는 익준. 오빠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하고 가려다 다시 돌아와서 익순에게 용돈을 주는 익준이다. 익순은 울컥한다. 익순이에게 힘들면 전화하라는 익준이다.